깔끔하네요. 너무 좋은 일입니다. 너무 훌륭한 결말이네요. 마음에 든다. DC 마스코트인 개죽이, 개벽이, 근황. 얘는 죽지 않았을까? 개죽이. 귀엽죠 얘네. 요즘 DC 인사이드 쓰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. 개벽이는 외삼촌이 드셨다고 들었고요. 외삼촌이 복날에 잡아먹음. 개죽이도 2번째 팔렸다고 했을 때 나이 들어서 팔렸으니까 좋은 곳에 팔리진 않았겠죠.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. 엔딩이 있을 줄은 알았는데 이런 식의 엔딩을 바란 건 아니었는데. 뻘하게 웃긴 짤들, 난 뭐뭐하오, 뭐뭐이외다 이런 말투로 써진 글 보면 뭔가 눈물남. 근데 막 댓글 같은데 저런 말투로 써있으면 우리 할아버지 같고 막 별 내용 없는데도 슬픔. 니하오. 치료됐네요. 부딪힐 거면 발가락은 왜 존재하지? 뭐라고요? 이렇게 존나 아플 거면 왜 존재하냐 이 말이야. 심지어 어느 발가락이 아픈 건지도 모르겠어. 존나 쬐깐한 새끼들이 한 번 부딪혔다고 양 옆 새끼들이랑 지랄 육감을 떨어서 어느 발가락이 아픈지 돌려 돌린 판이라고. 이런 접근 방식은 생각해 본 적이 없네요. 사람들이 다 쓰는 건 이유가 있죠. 진짜 이건 개쓰레기보다 못한 거. 찐따랑 씹덕 차이 이게 리얼 같음. 찐따 일진한테 복수하는 상상함. 씹덕 일진한테 초능력으로 복수하는 상상함. 양심이 찔리네. 초능력을 생각해 본 적이 있거든요 저는. 맥주 23병 드신 손님한테 전화가 왔다. 여성 손님 3분이서 맥주 23병을 드시고는 마감 후 전화가 울린다. 사장님 휴대폰을 두고 온 것 같아서요. 손님 휴대폰으로 전화하셨어요. 감사합니다. 그럼요. 23병이면 그럴 수 있죠 충분히. 프랑스에서 소매치기 당한 한국 사람이 주는 깨달음. 저는 일전에 프랑스 갔을 때 소매치기를 당해서 돈이 하나도 없어서 호텔을 못 돌아가는 상황이 있었는데요. 고민하다가 저도 그냥 소매치기해서 호텔 돌아왔네요. 한국인이 손기술이 참 좋은 걸 느꼈네요. 동양인이라 그런지 의심도 덜하고 하나 눈앞에서 지갑 없어졌다고 소리 지르고 그러던데 저는 의심 안 하더라고요. 제일 돈 많이 들어있었음 개꿀. 80유로 있었는데 눈치껏 현금 많이 가지고 다닐 것 같은 사람 소매치기 3번 정도 했더니 210유로 정도 벌었네요. 자랑은 아니지만 그냥 제 소신껏 소매치기 하는 나라 놀러가면 저도 소매치기 자유롭게 하고 돌아오는 편입니다. 하다보니 요령도 생기고 좋더라고요. 뜻밖의 재능을 찾았습니다. 아니 근데 뭐 프랑스에서 한국인 한 듯이 씨발 방금 마트에서 모르는 아재가 내 참치캔 계산해줌. 남은 밥 다 죽여버리려고 마트에 참치캔 사러 갔는데 어떤 아재가 헤헤 웃으면서 카트에 비비빅이랑 소주 담고 계산 중이더라. 근데 그 아재가 내가 들고 있는 참치캔 보더니 휙 뺏어서 계산하고 나한테 다시 줌. 나는 진성 찐따답게 당황해서 어버버 하니까 니 영어 아들이제? 라고 하고 나 니 아빠 친구다 하고 휙 가버리심. 근데 우리 아빠 성함은 영어가 아니심. 그 아저씨는 누구였을까? 밥도둑 아니냐? 진짜 밥도둑이네. 와. 결이 다른 한국의 민족차별, 인종차별. 친구, 한국이 이번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한 건 맞지만 한국이 인종차별은 몰라도 네오나치나 우월주의랑은 거리가 멀어. 그걸 어떻게 증명하는데? 내가 직장과 관련된 일로 한국에 몇 년 동안 살아본 적 있어.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많은 사람과 대화를 해봤지. 그 경험을 통해 내가 알아낸 건 한국인은 그냥 모든 걸 증오할 뿐이야. 뭐랄까 네오나치나 다른 인종차별주의자들처럼 자신의 민족이나 인종이 우월하다고 주장하는 풍토는 거의 없어. 대신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싫어하더라. 자기 이웃나라든 먼 나라든 그냥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존나게 싫어해. 인종이 어떻든 성별이 어쨌든 간에 존나 평등하지. 그건 그냥 미친놈들이잖아. 아니 근데 여러분 이걸 정말 잘 표현한 단어가 있어. 해외 사람들한테 설명할 때 다시는 한국을 무시하지 마라. 무시한 적이 없는데 왜 그냥 싫은 거였어. 퇴직한 부장님들이 개업한 가게. 아재 파스타. 파에 별이 있으니까 파스타. 정직한 제목 정직한 내용이라 넘어가 드리는 겁니다. 의미심장 내과 의원 Meaningful Heart Clinic. 안 갈 것 같은데? 자만추 만두. 자연스럽게 만두 추가. 이게 뭐였니?
만지고 추노였나 뭐 씨발 저거 남녀 7세 부동산 남녀 7세 부동석인데 쌀국수가 말하다 돈가스도 있다고. 포세이돈 쌀국수가 포거든요. 세이는 말하다니까 돈가스. 저는 안 갑니다. 이해하는 순간 안 갑니다. 땡큐 베리 마치 통증의학과 이거 댓글로 쓰던 거 아니었냐? 땡큐 베리 마치 이러고 사람들이 장난치던 걸 진짜 이름으로 갖다 썼네. 최근에 존나 웃겼던 게 진수 형이 아재 개그를 가끔 하실 때가 있는데 진수 형 스타일이 그래요. 꼭 자기가 드립을 쳐놓고 앞에 있는 사람들이 안 웃으면 불안해. 저번에 한번 진수 형이 처음 뵙는 형님 앞에서 자꾸 드립이 잘 그때 안 맞았거든, 타이밍이. 그러니까 너무 세게 간 거야 갑자기. 없나? 이런 식으로 뭐가 갑자기 세게 확 들어갔는데 옆에 윤수라는 친구가 같이 듣고 있다가 이 형님이 농담을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라서요 이러면서 해명을 하는 거야. 아니 진수 형이 무슨 스탠드업 코미디언도 아니고 즐거운 일입니다. 군대 시절 충청도 출신 선임의 어록. 입 대빨 튀어나온 거 봐라. 옷 걸어도 되겠네. 영회급식 취소로 실망한 후임을 보며 공부는 열심히 하지 말어. 머리뼈에 금 갈라. 풋살하다 뼈에 금 간 동기에게 사과를 라이터로 지지는 동기에게 얼음도 구워 처먹을 새끼. 점호 체조 시간마다 방귀 끼는 후임에게 네 등에 업히면 우주여행이여. 망고바가 너무 얼어서 안 씹히자. 악어도 못 먹을 것 같은디. 쫄아서 느리게 가는 신병 운전교육을 하면서 차가 그래도 네 발인디 사람보단 2배 빨라야 할 거 아뇨. 이런 사람들이 화가 나면 이런 법은 없는겨가 나오면 피해야 된대요, 자리를. 충청도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심한 욕이라고 합니다. 유치원 교사가 극한 직업인 이유. 선생님 주말에 죄송한데요. 네 어머니 말씀하세요. 괜찮아요. 사실 어젯밤에 한신포차에서 나오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. 애들이 없이 애아빠랑 저만 있던 게 얼마나 천만다행인지 모릅니다. 그곳이 어떤 곳인지 저도 알고 있습니다. 알고 있어서 더 어이가 없고 충격적이네요. 더욱더 행동을 조심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? 지나가다가 애들 학부모가 언제든지 목격하거나 마주칠 수도 있다는 거 그런 생각 안 하셨나요? 그런 사람들에게서 애들이 어떤 걸 배울지. 술 먹었다고 꼽을 준다고 씨. 술 냄새, 화장 냄새 풍기면서 술집 여자처럼 다니다가 낮에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애들 가르치실 건가요? 이 일은 제가 기억하고 있겠습니다. 한 번만 더 이런 일이 있으면 공론화 하겠습니다. 네 어머님 죄송합니다. 저도 개인 생활이 있는지라 친구들과 놀거나 하기도 하는데 그걸 어머님이나 다른 분들이 볼 수 있다는 생각을 못했네요. 앞으로 그런 모습 보이지 않게 조심하겠습니다. 선생님 공지에는 가족과 휴가라고 적어주셨던데 정말 가족이랑 휴가 다녀오신 건가요? 네 어머니 무슨 일 때문에 그러세요? 선생님 제가 자꾸만 이런 일로 말씀드리는 일을 만드시는 이유를 모르겠어요. 인스타그램에 올리신 이 사진들 전부 내려주시고요. 휴가 일정에 가족 휴가라고 적으신 것 제대로 다시 솔직하게 정정해주세요. 이 부분은 다른 엄마들도 다 동의한 부분입니다. 그런데 휴가 일정에 가족 일정이라 표기한 건 사유 안에 어떤 이유든 휴가 사유를 적어야 하는데 사실 가족 일정이라고 적든 어떻게 적든 그건 사유는 본인의 자유입니다. 그리고 남자친구와의 여행 이렇게 적기가 조금 거짓말을 적든 아니면 상관 말라. 엄마들은 다 모르고 그냥 지나가라는 거네요. 이것 보세요 선생님. 그 게시판을 엄마들이 안 보는 데서 행여 선생님이나 아이들이 어떤 일을 진행하는지 얼집 일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런 걸 알기 위한 곳 아닌가요? 원장님도 물론 이 내용 알고는 계시겠죠? 네 원장님은 알고 계십니다. 나머지 내용 다 사실 그대로 적고 있고요. 휴가 일정은 그대로 적는 게 오히려 공지 게시판 분위기와도 안 맞고 학부모님들이 불쾌해하실까봐 대략 표기했던 것 같은데 생각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인스타 사진은 어머님 이건 어린이집과 별개입니다. 제 개인 사생활이 담긴 SNS 계정입니다. 제가 집에 돌아오면 어린이집 선생님이 아니라 개인 이름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계정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 부분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선생님, 애들이 요즘 얼마나 스마트폰 많이 쓰는지는 본인이 더 잘 알고 계시죠? 스스로 채널도 찾고 할 만큼 능숙하게 사용합니다. 햇님반 애들 중에 선생님 인스타그램을 호기심에 무심코 들어갔다 알몸이 보이는 사진을 보기라도 하면 아이들이 잘못 심길 수 있는 성적 관념에 대해 책임지실 수 있나요? 아이들보다는 어머님을 더 불편하게 만드는 것 같으니 지우도록 하겠습니다. 하지만 앞으로 더 이상 제 개인 계정이나 사생활에 관여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선생님 지금 무슨 태도로 말하고 계신지 알고 있나요? 자각은 하고 있나요? 어머님은 제가 아니라 그 어떤 선생님을 만나도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참견과 괴롭힘을 행하시겠죠. 선생님도 사람인지라 그 스트레스가 다 아이들에게 돌아갑니다. 하다하나 협박까지 하시네요. 좋아요. 이 내용 전부 다 원장님께 알리겠습니다.
우리 엄마랑 한식 본차 가서 소주 한 잔 먹었다 그러면 안 돼? 이거 뭘 할 수 있는데 우리 엄마랑 갔다니까. 돈이 없어 급식비를 못 낸 학생을 때린 선생. 고등학교 1학년 때 집이 완전히 망해서 등록금, 급식비 등등 낼 수 없는 형편이 되었음. 그때 담임이 진짜 애들 잘 패던 선생이었는데 추억 미화일 수도 있겠지만 기분이 안 나쁘게 패는 방법을 아는 것 같이 존나 맞아도 딱히 족같은 그런 기분은 안 났음. 스톡홀름 증후군인가 그거냐? 여튼 그날도 급식비 안 낸 놈들 다 나와 하고 빠따쳐 맞았음. 당시에는 이런 공과금 집에서 받아서 떼먹는 일이 부지기수라 뭐 안 내는 경우 부모님이 학교로 연락하고 미납되면 그냥 다 떼먹은 걸로 간주하고 맞았었는데 그날 처맞고 나를 불러서 형편이 어렵다고 들었다. 혹시나 친구들이 네가 급식비 안 낸 거 알고 있는데 너만 안 때리면 니네 집 형편 알게 될까봐 같이 패서 미안하다 하고 그날부터 학교에 내는 모든 공과금들 면제 처리받음. 이 선생이 진짜 애들은 존나 팼는데 다들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소풍 끝나고 다들 집으로 파하면 부모님께 직접 전화 다 돌려서 저희 반 뒤풀이 주막에 좀 보내주십시오 해서 밥 먹이고 노래방 가고 체육대회 날 사비로 앰프 대절해서 우리 반만 응원 기똥차게 해서 응원상 받고 마지막 수업에는 본인 수업 일부러 4교시로 바꿔서 11시부터 수업 안 하고 짜장면 탕수육 피자 사주고 그런 사람이었음. 되게 살갑게 친구처럼 지내주던 사람이었음. 조금만 덜 패지. 우리 고3 담임도 그랬지. 항상 나한테 준표는 감옥 가면 이쁨을 많이 받겠다. 할 수 있는 게 많네 준표는. 꼭 훌륭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. 시발로만 맨날 이러던 그 선생님. 생각해보면 밉진 않았어. 유튜브로 이렇게 잘 풀릴지 몰랐지. 맨날 나보러 사기꾼 새끼라고. 잘 됐죠? 100만 될 줄 몰랐죠?